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인사청문 전국도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72석 거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사령탑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렵게 모셨는데 뒤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박 원내대표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자, 먼저 28일 본회의 처리,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이 계획 표현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의원총회에서 4월 중에 검찰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을 기능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당론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뜻을 받들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저로서는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고요. 지금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우리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되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자, 검찰개혁 입법에 이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국민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마 2002년 3년경 우리 문재인 정부 때에도 평검사의 대화의 장면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그리고 각 대통령 후보가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주제이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문제, 수기 분리의 문제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 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의 방향이 맞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죠.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어렵사리 1단계 이 권력기관의 개편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대단히 미진했고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인수위와 또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보면서 예. 향후에 이런 검찰 개혁의 과정, 그동안 어렵게 국민의 요구와 또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진전시켜 놓은 것마저도 다시 중단되거나 또는 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실제 그런 예. 법무부 장관과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도 영영 이 검찰 개혁 그래서 권력기관을 새롭게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문제는 예. 어려워진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 4월이 아니면 말 그대로 그런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권력기관 간의 그런 개편의 문제는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검찰 개혁이 퇴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수사권을 뺏기는 검찰뿐 아니라 지금 민변, 참여연대 같은 범진보 진영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 이런 논의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그 축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최근에 발의된 것이지 유사한 법안들이 이미 그전에도 나와 있었고요. 예. 국회와 또 이 법조계에서의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그 논쟁이 됐고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안은 지난 화요일날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이제 저희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그 시민단체나 또는 그런 정부 대법원 등의 어떤 그 기관까지 사전에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 방향을 정하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당연히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들도 저희의 어떤 필요성과 시급성 또는 그 진정성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이건 또는 그런 시민단체 지적이건 또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 심사 과정에서 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뭐 많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이 맞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면 예전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 현실적으로 이거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요. 또 경찰의 독점 문제, 비대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걸 먼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은 예. 이 검찰의 그런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한 정상화의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로 인해서 경찰의 어떤 그 비대화 또는 인사나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 그것까지 함께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향후에 그런 검찰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또 수사의 어떤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이미 법률로 발의되어 있거나 또 후속적인 법률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반부패 수사 역량을 아주 고도화시키려면 전문화시키려면은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나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이 국가수사본부를 통합한 그런 이 국가수사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덧붙여서 이미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고요. 많은 사실은 이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천 건 가량의 사건을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낸 법안은 검찰도 하고 있는 이 6대 범죄를 이제는 경찰로 다 이관을 3개월 이내에 하자. 그리고 경찰의 네. 어떤 수사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한국형 FBI를 조속히 만들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부패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순차적인 절차를 앞으로 이제 이어가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조응천 비대위원 중심으로 이제 우려도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배정됐었던 양향자 의원이 반대 글을 남겼던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양 의원이 쓴 글은 맞습니까? 우선 뭐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뭐 이야기가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미 이제 당론은 정해졌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의 문제도 동시에 챙기면서 이런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네. 제기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저희가 체계자구라든가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양자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그런 글을 작성해서 주변 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해놨는데 이게 실제 본인이 공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그것은 구하기 한번 최종적으로- 위해서 직접 쓴 건 맞고요. 근데 아직 그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예, 본인에게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보임 문제가 향후에 법안 심사에서 특히 안건 조정 소위가 구성이 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저희는 또 저희대로 만약에 우리 양 의원님께서 결국은 진짜 양심대로 또 소신대로 자기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로서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해외 출장을 계획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문국에 양해를 구하고 출장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평소 여야의 입법 합의 정신을 강조해 오신 분인데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최종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박병석 의장이 법안을 상정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병석 의장께서
국외 출장을 이번에 취소한 것은 결국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평소 이제 여야의 어떤 그 타협 이런 것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예. 늘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동의와 또 합법적인 어떤 그런 정당한 절차를 이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 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그런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실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이제 낸 법안을 1.1에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의장님의 중재하에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시간 끌기용으로 이 국면을 계속 간다면 저희로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타협안 중재안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이제 이 공정성 부분 지적하면서도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임기 말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좀 너무 많은 입법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서두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을 보호한 용도 아니냐,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를 보호하는 측근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원칙적으로 이번에 김호수 총장을 만나서도 얘기한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즉 국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논의된 결과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전달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본인이 판단하겠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거든요. 뜻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가 그런 검찰 등의 뜻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드는데 충실해야 될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주문도 그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발동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결국 뭐 우여곡절 끝이라도 통과시킨다 해도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특정 인물과 사건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 지금 검찰 개혁법을 추진한다라면은 그건 정말 저는 역사의 재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이나 또 일반 특검이라든가 공수처를 통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인물과 또는 사건을 다루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야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게 부당하다면 또 당연히 부당한 어떤 그 목적과 의도로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상설특검 언급하신 대로 추진된다면 거기서 여야의 또 추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한동훈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요. 장관 지명자들의 의혹이 지금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람만큼은 임명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뭐 데드라인으로 정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저희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또는 공정에 부합하게 가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얘기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께서 상식과 공정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저버린다면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벌써 여러 명의 후보자가 연일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소위 데스노트라고 해서 또 4명의 후보자는 낙마 대상이라 이렇게 또 언급까지 했죠. 저희는 그렇게 뭐 몇 명이다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문제는 저는
뭐 낙마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처리하는 게 옳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이건 말 그대로 국민과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 와서 자기의 역량과 자격을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오히려 싸움을 걸어온 분이죠. 협치는 이미 실종시킨 그런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분들과 어떻게 국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직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인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경력은 화려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국민 시대에 걸맞는 또 우리 그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연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청문회의 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더 꼼꼼하게 엄정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말씀드린 교육부 장관 등 연일제 그 뭐 한두 명을 다 기할 한두 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투성이에서 결국은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국민들이 결국은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향후에 적격 부적격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이죠.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